보니까 비가 많이 오네요. 비가 오면 설명에 좀 약간 쓸쓸합니다. 제가 오늘도 비가 오네요. 자,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는데 1호 개정 교육과정의 특징, 왜냐면 이제 올해가 본격적으로 1호 개정 교육과정이 반영되는 첫 번째 수능입니다. 근데 이 1호 개정 교육과정 특징은 작년부터 수능에 반영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작년 수능이 혹시 어떤 반응이었는지 아시나요? 작년 수능 국어. 작년 수능 국어가 딱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시험이 끝나기 전에 국어 1교시가 끝났을 때 기사가 막 났어요. 국어 할만했다. 수월했다. 왜냐? 지문 독해가 할만했거든요. 지문의 길이가 짧아졌습니다. 정보량이 줄었습니다. 지문의 길이도 짧아지고 읽어보니까 기존의 수능에 나왔었던 독서 지문과 비교하면 너무나 내용이 생각보다 괜찮아서 국어가 등급 컷이 한 요 정도 오르지 않을까? 라고 기사가 났습니다. 그리고 수능이 끝난 이후에 혹시 학생들의 반응 아시나요? 예비고3이라 아직 반응 잘 모르시죠? 학생들이 실제로 시험을 볼 때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지문 독해 할 때는 지문 독해 할만하다. 왜냐면 독서가 가장 어려운 지점이니까 지문 독해 할만하다. 그 다음 선택지를 고르려고 하니까 약간 아리까리한 겁니다. 지문 독해 쉬운데 답이 안 보이지.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채점을 하니까 마가렛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작년 수능 국어였고 실제로 등급 컷은 그 전년도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가 뭐였냐? 기존까지는 지문 독해 거의 모든 수능 국어의 독서 강좌가 몰빵이었습니다. 지문이 워낙 길고 어렵고, 지문 독해 독서 아시죠? 굉장히 길고 어렵고 내용이 학생들이 읽어내기엔 절대 쉽지 않은 텍스트였는데 작년에 1호 개정교육과정 바뀌고 나서 선택지의 추론 영역이 늘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지문 독해는 싫었으나 선지 판단을 하지 못했다.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학생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 내용을 읽어내는 것을 요구하지 않거든요. 100%. 이걸 읽고 얘를 판단하는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 너무나 당연한 방식이 작년의 수능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국어 강사들은 요거 되면 이건 자동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물론 17, 18, 19 정도까지만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이게 1호 개정 교육과정이 반영되기 전까지는 맞는 얘기입니다. 지문이 워낙 어렵다 보니 지문의 내용이 거의 대응식으로 선택지에 나와도 판단이 너무 쉬웠거든요. 근데 1호 개정 교육과정은 처음부터 추론, 학생들에게 추론, 비판, 창의의 영역에 대한 문항수를 늘리겠다라고 시작한 게 1호 개정 교육과정입니다. 그리고 그게 반영된 게 작년 수능이었죠. 작년 수능에서 이렇게 학생들에게 문제를 내봤더니 실제로 등급 컷은 더 떨어지더라. 이게 바로 작년이었고, 이렇게 작년의 수능이, 작년이 이제 첫 번째 반영이었으니까 작년 수능을 할 때 제가 대성마이맥을 저는 작년에 런칭했습니다. 작년에 런칭돼서 이제 개념 강좌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제가 아는 선에서 인강에서 제가 최초로 선택지 변형의 원리라는 강의를 했었고요. 이 강의를 했던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수능이라는 게 이러한 방향으로 변해가니까. 그래서 작년에 선택지 변형의 원리라는 걸 처음에 냈을 때는 다들 선택지? 아니 수능 국어는 지문 독해만 제대로 하면 되지 선택지가 뭐 중요한가? 근데 작년에 수능 끝나고 나서 완전히 여론이 바뀌었죠. 그래서 선택지 이게 야매가 아니었구나. 그래서 이제 올해 제가 개념 강좌를 처음 시작했을 때 처음 런칭했을 때랑 사실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은 학생들이 강의를 들어줬고 이제 개념으로만 따지면 올해는 6만 명 정도의 학생들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인강으로만.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도 저는 당연히 물론 선지 판단 이전에 지문 독해가 선제가 되어야 그 다음 선지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문 독해와 선지 변형 이 두 가지, 지문 독해, 선지를 판단하는 두 가지의 투트랙으로 저는 지금까지 수업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사실은 올해 유평에 가장 큰 수능 독서에서의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 궁금하시죠? 궁금하면 오래가요. 제가 수업 때 이런 올드한 개그를 좀 많이 하는데 주로 이제 10타수 4안타 정도? 이 정도 나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좀 느낀 게 있어요. 제가 또
일요일 저녁 9시에 MBC에서 하는 굉장히 훌륭한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문학 마스터로 나가서 이제 고전문학 강의를 했었는데, 이제 고전문학 설명이죠. 근데 이제 거기 모인 분들이 약간 이제 나이대가 살짝 이제 상향입니다. 학생들에 대비하면 워낙 나이가 많으신 분들, 전현무 씨, 뭐 김종민 씨, 그다음 MBC PD님들이 쫙 계시고 작가님들 계신데 던질 때마다 빵빵 터지는 거예요. 제가 보고 잠깐만, 내 개그가 이쪽이었네? 아, 어린아이들 그래서 안 웃었구나. 아, 이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었어. 아, 나의 개그가 엄청나게 상향이었구나. 40, 50대 취향 저격 빵빵 터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최근 또 저에 대해서 또 새롭게 알았던, 저의 개그가 상당히 올드하더라고요. 제가 TV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현무 씨가 저에게 TV를 마지막으로 본 게 15년 전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저의 모든 멘트가 거의 21세기라기보다는 좀 20세기 최적화된 멘트였는데, 예, 그래서 이제 올해 6평, 장올해 6평에 가장 중요한 독서의 특징이 뭐였냐면 바로 지문이 4개가 나왔습니다. 본래는 독서 지문이 3개거든요. 근데 지문이 4개가 나오고 학생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올해 가장 중요한 수능 국어의 특징은 선택 과목이거든요. 화작과 언매라는 선택 영역으로 나뉜다. 다들 거기에 이제 그 변수에 막 초점을, 촉각을 다 곤두세우고 있었는데 독서 지문 4개가 나온 걸 보고 사실 깜짝 놀랐죠. 근데 깜짝 놀라지 않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평가원. 시험을 냈으니까 놀라지 않았겠고요. 두 번째가 바로 김정만입니다. 이거는 영상에 그대로 증거자료가 박제가 되어 있는데, 제가 6평 보기 전에 한 4월부터 계속 강의에서 강조했던 게, 올해 봐라, 올해 수능은 지문 독해보다 선지 판단에 너희들의 초점을 맞춰줘야 되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지문이 3개가 나오고 거기다가 올해는 문항이 늘었습니다. 독서에 내문항 늘었기 때문에 그 문항을 이 지문에 맞춰서 너희들에게 추론을 묻는다? 이건 거의 불가능이거든요. 불가능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잠깐만, 이 경향을 바꿀 수는 없을 테니 지문수가 늘어날 수 있다. 지문수가 늘어나면 문항이 배치가 되고, 문항이 배치가 되면 얼마든지 이들의 의도였던 추론과 비판과 창의의 문항들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4월부터 이제 굉장히 좀 조심스러웠죠. 왜냐면 이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4월부터 계속했는데, 이제 그때도 학생들이 어그로를 끌고 있군,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6평 때 지문이 4개 하는 거 사실은 저도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감동받고 막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스스로에게 분석력 진짜 최강이구나. 제가 또 이제 논술을 같이 가르쳤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해왔었던 이러한 수능 국어의 특징이라는 것을 저는 이제 눈으로 확인을 한 느낌이어서 굉장히 좋았고요. 게다가 학생들에게 가르쳐왔었던 나의 방식 자체가 굉장히 제대로 된 거였구나 라는 걸 좀 6평 보고 느꼈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 더더욱 저희 분석이나 저희 강의의 방식에 이제 확신을 갖고 수업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전에 이제 수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앞부분에는 개념 강의로 1월, 2월, 겨울방학은 저의 봄봄 문화, 봄봄 독서, 이 강좌가 작년에도 학생들의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올해 지금 브로셔를 리뉴얼하고 있어서 아직 나눠드린 브로셔의 내용에 반영이 안 되었을 것 같은데, 학생들의 수강 후기를 보면 저의 수강 후기, 제가 또 대성에서 수강 후기가 최단기에 가장 많은 수강 후기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학생들의 수강 후기의 70%가 성적 향상에 대한 수강 후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말이 있었죠. 얼굴 보고 입덕해서 성적을 얻어나간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성적 향상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오로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수업의 방향은 수능이라는 이 시험 자체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독서를 많이 해야, 책을 많이 읽었으면 지문 독해를 잘하지 않을까요?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죠. 근데 지금 고3인데 와서 책을 읽고 독해력을 높일 수는 없죠. 하지만 독해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왜냐면 이건 시험이니까. 시험은 형식이 있고 패턴이 있습니다. 그러한 패턴은 반복됩니다. 그래서 기출을 기준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죠. 그러한 방식에서 처음부터 학생들에게 수능이라는 시험 자체에 포커스를 맞추고, 시험에서 나오는 패턴대로 독해를 할 수 있는 방식들을 수업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성적 향상이 정말 올해도 정말 많이 됐고, 6평과 9평을 거치면서 이제
최근에 이제 국평을 보고 나서도 제가 지난번 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처음 시작할 때 50점, 40점대 후반 등급으로 따지면 그 학생이 6등급이었습니다. 6등급이었던 학생이 이제 이번 국평에서 만점 받은 학생이 솔직히 말하면 지금 각 클래스를 다 합치면 10명 정도 됩니다. 50점에서 만점 가까이 50점, 60점이 뛴 학생들이 그 학생들에게 이제 물어봐요. 너는 네가 어떻게 해서 이 정도의 점수 향상이 됐다고 생각하니? 그리고 저는 이제 6평, 9평 그 다음에 저는 수업을 할 때 실전 모의고사를 중심으로 이제 중반부부터 수능 전까지는 계속 2반 모의고사를 수업을 합니다. 사설 모의고사를 수업을 하는데 그렇게 수업을 하는 이유는 앞부분에 겨울방학 그리고 3월, 4월, 5월 전까지 개념에 대해서 수능의 기존의 기출에 대해서 완벽한 분석과 학생들의 방향을 잡아놓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 체험과 반복 그리고 어려운 지문 독해, 어려운 문학 문제풀이를 통해서 그 사고의 의식을 극대화시키는 그러한 방향으로 갔을 때 학생들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난이도가 나오더라도 그러한 방향으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감을 잡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독해를 굉장히 못하는 사람인 줄 알았다고. 자기는 내가 국어를 되게 못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수업을 듣고 실제로 점수가 오르는 걸 보니까 자신감이 생긴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사실 그겁니다. 그래서 이 국어의 점수를 좀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점수가 올라가고 그것을 스스로 해내는 것을 학생들이 보면서 학생들이 느끼는 그 자신감이 사실 굉장히 많은 것들에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올해도 이제 아직 수능 전이라 저도 굉장히 떨리는데 이제 학생들이 6평과 9평에서 보여줬던 모습들 거기다가 이제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의 이제 점수가 그렇게 극단적으로 오르는 학생들은 정말 열심히 하고 정말 잘한 거지만 전반적으로 학생들이 대부분이 점수가 향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이유는 오로지 수능에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도 벌써 종강이 벌써 다가왔고 시간이 이렇게 빠르네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과 며칠 전에 종강 인사를 나누고 이제 수능을 기다리고 있는 이런 시점인데 실제로 이제 올해 수능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작년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택지를 판단하기 있어서 선택지의 추론이라는 게 무엇이냐. 근데 추론은 이것도 이제 사실 할 얘기가 긴데 오늘 제가 또 일정 때문에 길게 말씀을 드리기 좀 어렵지만 추론이라는 건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게 아닙니다. 지문 안에 있는 개념과 개념의 관계, 그 개념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선택지화 시키느냐 라는 부분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는 분명히 제한된 시간 안에 학생들이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 중 하나가 이겁니다. 커뮤니티나 이런데 독서는 해도 안 오른다. 그건 약간 타고나야 된다. 근데 일단 절대로 그렇지 않다 라고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제가 또 며칠 전에 학생들 종강을 하면서 했던 마지막 멘트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했죠. 얘들아 올해 너희들 잘하고 시험 끝난 다음에 너희들 점수, 후기 다 공시해라. 올해 너희들의 성공이 내년의 쌤의 생계를 결정한다. 학생들이 깊게 공감하고 화이팅! 이러고 이제 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제 학생들 결과가 잘 나오리라고 이제 확신하고 믿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겨울방학에 수업을 시작하게 되면 이러한 개념 부분에 대해서 기출을 중심으로 처음에는 무조건 합니다. 기출 분석이 언제나 선행되어야 하고 기출을 벗어난 공부는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겨울방학에 국어 중에서도 독서와 문학의 개념, 기출 분석을 완성하는 시간으로 시작을 하고 5월 전까지는 심화, 저희 이제 인강의 거리와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앞부분까지. 다만 현장은 굉장히 압축적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매주 학생들 과제해 오는 것에 대한 피드백, 이러한 피드백은 언제나 사고의 과정을 중심으로 무엇을 틀렸는지 절대 쓰지 말아라. 왜 그것을 골랐고 그렇다면 어떻게 정답을 고를 수 있는지 너의 사고를 점검해라. 그게 학생들에게 자신의 성적 향상에 가장 큰 도움이 된다고 다들 입을 모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저는 가장 중요하게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후에 또 제가 설명해서 또 저의 강좌의 특징과 자세한 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 오는데 여기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